지금은 외쳐야 합니다. 계엄 사태의 진실을 알려 선동에 의한 인민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좌파들의 얘기를 반박하지 않고 듣고만 있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들 말이 옳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민주당 양아치들과 이재명은 지금 이 기회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자신의 사법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려 대선 전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갖은 수단을 다 쓰겠지만 동시에 국민을 선동, 내란 상태로 유도하여 촛불혁명이란 미명 아래 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정권을 탈취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둘째, 계엄 이전까지 민주당의 행태는 형식적으론 법과 국민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입법 독재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파괴했다. 셋째, 연성 입법 독재를 견제할 국가기관은 정무했다. 넷째, 그런 연유로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란말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다섯째, 계엄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에 의해 선포되고 법에 의해 해제되는 품격 있는 계엄령이었다. 여섯째, 입법부의 폭정으로 유발된 계엄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 이번 계엄령은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되었지만 만약에 해제 권한이 있는 입법부를 간첩들이 장악하고 있어 계엄령까지 무위로 돌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일곱 번째,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을 향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내란의 의사표시이며, 더욱이 내란 수괴라고 낙인 찍는 것은 무죄 추정 의원 측에도 반하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여덟 번째, 이번 계엄령 선포의 유발자는 다수당을 내세워 입법 독재를 행한 민주당에 있으며 결코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 아홉 번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의 행사는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특정한 세력에 의해 오염되고 조작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야말고 근원적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부터 부정선거가 노골화되고 그 흔적과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수년간에 걸쳐 의혹을 품고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한민국의 언론, 검찰, 국회의원, 지난 정권의 대통령까지도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법 위에 법의 기관으로 존재하며 계엄령이 외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징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국방장관이 밝혔듯이 이번 계엄령은 수년간의 부정선거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좌파들은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법치주의에 의한 해결이 아닌 국민을 선동하여 언론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군인과 국가공무원을 겁박하여 인민재판으로 나라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가려는 세력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결코 침묵해선 안 됩니다. 거리에서, 각종 모임에서, 카톡방에서, 친척들의 모임 등에서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하고 진실이 널리 알려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외칩시다. 반란 세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요.